안녕하세요. 오늘 인물 한 번 더 그려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난번에 찍었던 할아버지 그리는 영상은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문제를 조금 보완해서 오늘 다시 그려볼 텐데요. 그래서 카메라를 스케치북에 아주 가까이 대고 있습니다. 조금 어색해요. 지금 스케치북이랑 저의 눈 사이에 아이폰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피카소도 얼굴을 작게 그리면은 피카소도 얼굴을 작게 그리면은 사람 표정을 그려 넣을 수가 없다. 지금 작게 한번 제가 그려보고 있습니다. 우선 작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도 사실 제가 작게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공간이 넉넉하네요. 이분이 참 얼굴 눈이라든지 여러 윤곽이 큼직큼직 하셔가지고 방향도 눈매의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도 되게 뭔가 표현하기가 다른 분들보다 편해요. 보시면 이분 표정이 어떤가요? 살짝 졸려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분의 표정을 졸려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요? 제가 이따가 살짝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손가락이 쉽지 않죠. 저에게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항상 보면은 이분이 약지랑 새끼손가락 사이가 엄청 멉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보시면은 살짝 구부러져 있어요. 지금 손이 조금 많이 커지기는 했는데 손이 많이 커졌네요.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은 비례가 조금 어긋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손이 왕손이 됐어. 그만큼 저는 이런 게 긴장도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긴장을 많이 하면은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 강조하는 게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평온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지 시야가 더 넓게 확보가 돼서 여러 방향으로 관찰이 일어나요. 물론 저는 왜곡되게 표현된 방식으로 그리는 것도 되게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나중에는 결국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멘탈이 되면은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림이 너무 재밌게 중간 단계가 표현이 돼서 저기에다가 내가 이어서 그리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막 엄청 비슷하게 잘 그린 그림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거든요. 독특한 표현이 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그걸 잘 모르세요. 지금 손이 엄청 커졌지만 무시하고 그리는 거예요. 이런 거로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면은 그림 그리는 게 이제 재미가 없고 다음 단계를 그려가는데 방해가 되죠.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크다고 말 안 했으면은 모르셨을 수도 있거든요. 손이 막 엄청 큰지. 이분이 손이 작으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가 한 번, 눈썹이 두 번, 세 번. 눈썹 좀 특이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오른쪽 아래 부분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는 크게 방향이 비슷한데 여기 꺾임이 좀 더 있으면 좋은 거죠. 크게 그리면은 이런 수정, 이런 잔수정이 가능해요. 왜냐면 눈썹을 굵게 그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물론 지금 스껌댕이가 됐지만 이렇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쨌든 조금씩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분 지금 이 눈이 왜 졸려 보이냐? 왜냐면 눈이 살짝 이렇게 감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이면 어때요? 땡그래 보이죠? 근데 네, 이렇게 위에 부분이 덮여 있어서 완전한 동그라미가 나오지 않고 약간 사다리꼴의 눈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덮여 있을수록 이제 좀 졸려 보이겠죠. 혹은 우수에 차 보이거나.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이런 거를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발견을 사실 본인의 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 봐야 돼요. 답답하다가 그게 조금씩 보이는 경험을 하시는 그런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의존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보다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물론 크게 그리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완전히 막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기로 했죠? 네. 60%만 닮게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얇게 그리면, 크게 그리면은 얇은 선들이 나중에 굵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 그림자가 살짝 이렇게 적고 재밌는 게 콧구멍이 조금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조금 다르시죠? 그리고 손가락 손가락이 사실 막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기보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힘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의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설렁설렁하게 이 새끼손가락이 약간 쉬셨어요. 아까보다는 비율이 조금 적절하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꺾이
제가 혼자 그릴 때보다 이런 영상을 찍으면은 제가 그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담게 그리는 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왠지 그게 신뢰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네, 그걸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날이 덥기도 하지만 조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런 공간도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눈 흰자, 네, 이 공간, 그리고 이 공간을 보면서 이 선 아래 선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사실 똑같이 그리는 게 그림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관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그거 관찰을 다루고 바라봐야 될지를 생각했는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하는 훈련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저는 그거보다는, 그거는 많이 볼수록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래 걸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경 쓰지 않고 즐길 수 있는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형태를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 형태 잘 못 그린다고 해서 기본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공간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더 구부러지면 조금 뭔가 더 이 공간이 펴진 느낌이 들죠. 저도 처음부터 막 다 정확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면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잡혀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모든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면은 너무 그림 그리는 게 또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다 관찰해서 내가 굳이 왜, 네, 내가 굳이 왜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그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즐거운 거는 어떤 대상을 오래 볼 수 있는, 나한테 명분을 주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대충의 이제 형태를 잡아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그냥 제 스타일로 가게 그릴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할아버지 그릴 때 이렇게 밝은 머리 가락을 그릴 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는 거를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꺾이듯이 그리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공간의 모양을 보고도 그리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목 부분 나와 있고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 이렇게 접히고 머리끈이 보이네요. 이런 거는 이제 그리다 보면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였다고 해서 여기 이렇게 선 그은 거에다가 지나가잖아요. 뭐 문제 없죠? 여기 이렇게 겹쳐서 그린다고 해서 문제 없죠. 밝은 부분의 뒷부분을 어둠 칠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네요. 귀는 지금 밝은데 그 귀 뒤에 손 부분은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몰라도 그냥 여기 이런 데보다 여기가 어둡잖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사진이 없으면 이것만 보면은 물론 그 살이라는 거는 알 수 있어도 정확히 뭐 어떤 부위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빛과 어두움으로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 하나를 알게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는데 그 보이는 대로라는 게 어두운 부분은 한 번 더 칠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저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림이 나온다는 거를 경험이 많이 쌓여서 아는데 이제 이 상태로 보면은 사실 그림을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은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이는 대로 어두움을 표시하신 거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도 제가 이 뒤에 벽면에 지금 더 어둡잖아요. 한 번 더 뒤에 부분을 눌러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뒤로 밀어준다. 어두우니까 어둡게 이렇게 한 톤 깔아주면은 자 이만큼 깔았는데 여기까지 쭉 둘러가지고 톤을 칠하면 달라질 것 같나요? 상상이 되나요? 이런 거 상상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딱 보니까 느낌 온다 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둘러요. 한 톤을 쭉 두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얗고 했던 부분들이 면으로 톤이 깔리면서 한 단계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방법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원리를 생각을 하시고 원리를 기억하셔서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꼭 이래야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분의 머리 색깔이 밝지만 머리를 그냥 까맣게 칠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택의 자유죠. 그리고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는 보통은 다 이제 보이는 게 머리카락이니까 보이는 거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표현을 하시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얀색이어도 칠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림이 한 번 더 생각하면은 한 번씩 더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생각은 필요한데 불필요한 생각도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리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접근 방법에는 필요하죠. 여기다가 이제 살짝 무늬가 있어서 무늬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제대로 이것도 이렇게 그냥 살짝 칠하는 것보다
한 번씩 더 칠해줘야지 제가 처음에 살짝 동그라미 스케치를 해놓은 아이들이 도드라지죠. 저도 옛날에 그림 그릴 때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니, 칠해서 그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주변을 칠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밀도가 비슷하다 보니까 동그라미가 다 묻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에 하얀색을 다 지워주면서 이런 하얀 공간들을 꼼꼼하게 다 칠해주면서 네, 꼼꼼하게 칠해주면서 하얀색이 도드라지게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림을 크게 봐야 되죠. 이렇게 여자분의 모습이 한 덩어리고 뒤에는 이제 뒷면도 한 덩어리잖아요. 뒤에 배경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배경과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싶다 하시면은 더 드라마틱하게 대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 그림을 따라 하시기보다는 사실 그림을 따라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이랑 그렇지 않은 분이랑은 어떻게 따라 하시는지를 옆에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라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여기 어둡고 여기 좀 밝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면 안에서도 사실 여기보다 여기에서 이 흰 부분이랑 만나는 이 부분이 좀 더 어두워 보이잖아요. 티셔츠에 하이라이트가 있다 보니까 그 대조를 더 크게 해주시려면은 여기 부분에 한 번 더 톤을 깔아주셔서 뒤에 같은 벽면이라도 조금 톤 변화를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할 때 이렇게 경계를 의식을 해서 선을 가다 마르면은 중간에 하얀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그냥 연결시켜서 채워줄 수 있고, 이 정도는 깔아도 되겠지 싶어서 깔아봤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크게 그렸고 가까이서 잡아서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그냥 완전히 제 스타일로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진한 얼굴에 표현들을 좀 이렇게 세게 잡아줄 것 같아요. 얼굴을 또 까맣게 칠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얼굴이 펜으로 그리면은 좀 뭐랄까 칼빵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잘못하면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무서워 하시면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도 이 머리카락 뒤에 그림자를 잡아주면은 앞에 웨이브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볼륨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 앞에 얼굴 부분이랑 머리카락 이 앞에 그룹, 이 덩어리에서 머리카락의 그림자가 이 부분에 있고, 여기는 지금 살짝 반사광이 있는데, 여기도 딱 보시면은 네, 이거를 막 입체적으로 해주려고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이 관찰을 못해요. 보이는 대로 그린다. 그거는 한번 어두운데 한번 톤 깔아준다. 근데 지금 뒤에 칠했던 부분이랑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한번 더 진하게 칠해 주시고, 뒤에 이 귀 뒷면으로 라인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부분이 지금 이 하얀 얼굴이랑 이렇게 똑같이 가면은 여기 좀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깔아주실 때 이 얼굴면까지 같이 깔아주시면은 이제 여기는 더 어두워지겠죠. 근데 이렇게 칠하는 것보다 네, 좀 얼굴의 결을 따라서 지금 제가 중간부터 약간 과격하게 칠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세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데도 같이 칠하다 보면은 그림이 또 바뀌거든요. 그거를 또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뭔가 새롭게 이미지가 변해가는 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인지를 하시려면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뭐가 달라졌는지 보고 판단하고 그 과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도 지금 까맣게 이거 가방인지 그림자인지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도 지금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리려고 한 시간 20분이었는데 초과를 해서 조금 설명 없이 빠르게 대략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아무래도 설명을 생략하고 그려야지 좀 제가 빠르게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그냥 네, 말까지 맞추려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조금 빠르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림 그리다가 이상해져 보이는 거에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1년 동안은 조금 뭐 안 이상하게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잘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많이 한 100장 정도 까맣게 그리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 없이 이거저거 다 표현해보는 과정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긴장감이 그래서 있으면 안 돼요. 긴장을 계속 풀 수 있고 긴장을 계속 풀어줘야 돼요. 이런 표현도 사실 되게 무서워하실 수 있잖아요. 되게 그 사람이 예쁘지 않게 그려지는 거에 대해서 좀 다들 불편해 하시는데, 우리 그림 안 늘어요, 그러면은. 그 인물 그릴 때 특히 또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이제 막 그림 그리다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미안해지고. 근데 그렇게 너무 의식하시면은 어떻다? 그림이 안 는다.
까맣게 되는 거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선은 마음껏 이거저것 표현해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선이나 면 하나라도 어떻게 칠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달라지는 거를 경험하는 많은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모든 경우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를 극복을 하실 수 있는 해결하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는 조금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과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냥 막 망쳐보면서 연습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좀 지금 말고 나중에 좀 보면은 이걸 어떻게 더 정리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 혹은 인물 시리즈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도 재밌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